회원들도 많이 오시고. 하여튼 우선 오늘 제가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20대부터 모셨던 대통령이신데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다녀왔고 구민이 다녀오세요. 거기서 참 정말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동화사 절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해서 엄청난 걱정을 하면서 오늘 그분들은 4시 반으로 연기된 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4시에 우리 김문수 후보님하고 만나는데 지금 이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제적으로 통상 질서가 완전히 요동치고 있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또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이런 정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데 또 외교가 어려운데 도대체 이 정치인들 뭐하고 앉아 있는 거냐. 그 단일화를 하지 않고 우리가 국내적으로 정말 이 갈등과 분열 이거를 과연 해결할 수 있냐? 이거는 국민의 명령이고 자기네들은 당원은 아니지만 당원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 아니냐? 그러면은 도대체 정치를 하겠다는 우리 국무위원도 하셨고 총리도 한 제가 이 나라가 이렇게 누란에 처해 있는데 그 단일화 국민이 원하고 명령하고 또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의 과정에서 22번이나 단일화를 하겠다. 한독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 또 4월 27일에는 우리 MBC의 아주 헤드라인으로 후보가 되시면 제일 먼저 한독수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신 거를 22번은 기억을 하시는 분이 없지만 되게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 후보님하고 만나는 이 지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만약 이거 제대로 못 해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님이나 저나 우리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 있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어제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고 또 제가 그 전날에는 3번이나 우리 후보님한테 빨리 우리 둘이 만나자. 주위의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사실 뭐 참모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참모들의 생각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하니까 정말 좀 잘해보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우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렇게 좋은 병치에 정말 오늘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에 제일 좋은 곳에 또 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님 후보님을 이렇게 모시고 무소속 후보 그래서 모시고 이렇게 정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또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던 대구까지 다녀오시고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생각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많은 민심이 단일화를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한 후보님과 제가 다 이렇게 비슷한 성향으로 표도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많고 지향하는 바도 비슷하기 때문에 더 요구가 거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KBS 방송에 나갔다가 바로 그 뒤에
이준석 후보가 나와가지고 또 저 다음에 대담을 하는데 이준석 후보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 당 대표까지 하던 사람인데 조금 거리가 더 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한덕수 우리 총리님 후보님께서는 이준석보다도 훨씬 우리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이 더 가깝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단일화의 첫 번째 대상은 당연히 우리 총리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변함이 없고 제가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이제 그저께 말씀하신 가운데서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제 4월 이번에 단일화 이번에 5월 11일까지 만약 단일화가 안 되면 나는 그때는 등록을 안 하겠다 이러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좀 놀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원래 출마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를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예.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까? 지금까지 지금 문제는 국가가 진짜 누란의 위기입니다. 네. 아까 국제적인 통상 문제, 국제 질서 문제, 산업의 경쟁력의 문제, 국내적으로는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자강 국방의 문제, 외교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내적으로 우리가 팔갈이 찢겨 있고 분열돼 있고 갈등 때문에 이것이 원활하게 우리가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같은데 25% 품목 관세가 매겨져 가지고 사실상 수출을 하기가 정말 힘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민주당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협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들어가서 할 테니까. 이런 도대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도 안 하고 되죠. 그분들은 정말 어떤 사람이 얘기하듯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저는 정말 생각을 하고 계시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뭐 협상을 뒤로 미루고 하는 여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정말 해서 이겨야 지금 그런 문제들 한미 간의 동맹,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그리고 중국과의 좋은 그러한 관계의 유지 또 러시아와 미국이 이제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도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전략을 해야 되고 또 러시아하고 북한이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러한 능력이 계속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80년대 중반 레이건이 계실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통상 압력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레이건이. 그때 슈퍼 301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되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우리가 개방하려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시간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안 맞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좀 개방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좀 너무 말하자면 그게 뭐 국민의 압력일지 이거는 미국의 압력입니다만 미국의 압력을 넣지 마세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뭐 오늘인가 발표하셨나요? 한 일주간 연기하자. 단일화는 한다. 방향은 단일화다. 이런 것이 저는 그거는 결국 하기 싫다 하는 말씀하고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옛날에 엄청난 통상 압력을 받을 때 바로 그렇게 했거든요. 네. 아, 우리 방향은 개방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 얘기는 사실 하기 싫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22번이나 네. 우리 그 후보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그렇다면 충분히 저는 네. 하루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의 성격도 알고 네. 장관님께서 해오신 그런 인생의 역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닐 거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22번을 그냥 말씀하실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을 것이고 그 준비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단일화 방식도 당에서 정하면 다 받겠다. 그리고 당에서 정하는 어떤 방식과 모든 것을 다 받겠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저희한테 지금 이런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은 야당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 야당이 됐을 때의 우리의 국정의 문제, 말 바꾸는 문제, 그리고 정책의 어떤 목표는 좋지만 실질적인 집행 방법은 엉망인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그런 문제, 민생의 문제, 국방의 문제, 대북 문제는 평화협정 하나면 다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거는 도대체 우리 영국에서 봤지 않습니까? 2차 대전 때 챔블린이라는 수상이 히틀러하고 평화협정 하나 사인해놓고 이제 영국은 안전하다. 그랬다가 그냥 히틀러의 공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저 사람들이 계속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면 우리가 굳건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의 기초를 둬가지고 우리가 그런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진다. 네. 야당이 되면.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하루 이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이겨야죠. 네. 그럼 이기려면 방향은 옳은데 시작은 일주일 뒤에 합시다. 저는 그거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똑같이 봅니다. 절대로 네. 저는 그게 아니시라고 믿고 그렇죠. 당장 오늘 내일 우리 결판 냅시다 오늘. 네.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은 네. 다 당에서 하라는 대로 다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방식 다 받고 모든 걸 다 받고 지금 아마 저는 우리 후보님께서 그동안에 하셨던 후보님에게 오늘의 후보 국민의힘의 후보의 그런 승리를 안겨준 그러한 방식, 경선 방식이죠. 저는 다 좋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는 거죠. 왜 못합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급하고 힘들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하겠느냐 물었을 때 나라가 너무 힘들고 이래서 나는 자신할 수 없다. 못 나오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오실 수도 있다고 본다. 뭐 이렇게 저는 답변했는데 정말 나라가 어렵다면은 이 권한대행이라는 자리도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그만두고 나오셨을 때는 뭔가 상당한 정도로 준비가 돼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는 우리 총리님께서 한 후보님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뭐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보나 또 앞으로 지향하시는 방향으로 보나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시는가?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왜 좀 더 일찍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 후보님하고 해가지고 지금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즉각 국민의힘에 입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했냐? 제가 3월 24일 날 그 무도한 민주당이 제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합의만 해주시면 제가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임명을 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그러나 시기는 저는 합의만 하면 즉각 하겠다. 그때 야당은 뭐라 그랬냐면 헌법 적용한 3명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됐다 그랬거든요. 그럼 합의가 됐으면은 양당이 만나면은 금방 합의를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되면 즉각 임명하겠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입장을 밝힌 지 3시간도 안 돼서 저를 탄핵을 했어요. 그리고 87일 동안을 저를 완전히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한 번도 못했고 이 위기에 처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도대체 방향도 못 잡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논의할 것인가도 논의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저는 그 당시에 그 시기에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떨쳐버리고 나는 더 앞으로의 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나가야 되겠다. 그거는 제가 이제까지 50년을 근무해온 우리 국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을 열심히 우리 부처들하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통화도 하고 이제는 무엇을 협의할 것인가도 정하고 그리고 그런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그러한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그런 구상도 생각을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5월 1일 날 사직을 하고 5월 2일 날 대통령 후보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정말 그거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일원화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후보님으로서는 무소속하고도 후보를 단일화를 하셔야 될 거고 당을 가진 분하고도 단일화를 하셔야 될 거고 다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법으로 위반되는 것이냐 그거는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우리하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무도한 정권에 사법부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려고 하는 저런 분들 그리고 선택적 법치를 채택하는 분들 본인들한테 유리하면 그거는 제대로 하는 법치고 본인들한테 불리하면 그거는 엉터리 법치고 그리고 그런 판단을 하는 재판관은 엉터리 재판관이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훌륭한 재판관이고 아니 지금 도대체 국회의 3분의 2에 가까운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행정부까지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거부권이라는 거는 그때부터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자기가 지은 죄는 다 사면해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국회에서 하루면 통과시키겠죠. 그러면 거부권 행사도 못하는 행정부 같은 편으로서 다 통과시키고 그럼 자기 죄는 계속 사면을 받는 겁니까? 사면이란 대통령의 조치는 없지만 법을 계속 공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부가 법을 공포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사법부까지도 이제는 손을 대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다시는 그런 권위주의적 정부, 반민주적 정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 중체대한 시기를 우리가 멀쩡히 눈을 뜨고 보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오늘 내일 결정하십시오. 어떤 절차도 좋습니다. 네. 어떤 방식도 좋습니다.